오늘의 주뉴스입니다. 마한시대 말무덤으로 평가받고 있는 군산대 고분군에서 초기 철기시대 유물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홍도를 비롯한 점토 대토기편 등 초기 철기시대 유물이 다수 발굴돼 마한에서 백제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익산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홀로그램 산업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홀로그램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석과 관광 등 전통 산업과 연계하고 인력 육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마한시대 말무덤으로 평가받고 있는 군산대 고분군에서 초기 철기시대 유물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마한 유적만 확인됐지만 초기 철기시대 유물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돈에서 발굴된 마한시대 무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이번에 철기 유물까지 확인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무려 10개의 마한고분이 위치한 군산대 미룡동 월명산 자락. 암석이로 둘러쳐진 돌들 사이로 묘역 흔적이 뚜렷합니다. 지난 2013년과 2016년 발굴된 두 기의 고분과는 사뭇 다릅니다. 흙을 쌓아 고분을 만들고 땅을 파서 시신을 묻었던 매장 문화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8월부터 넉 달 동안 발굴 조사한 결과 마한시대 초기에 고분 한기와 옹관묘 한기가 발굴됐습니다. 지난 여름 큰 배에 드러난 옹관묘에는 마한시대보다 앞선 초기 철기시대에 썼던 토기도 출토됐습니다. 철기 문화의 특징인 붉은빛이 도는 옹도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선명합니다. 집자리터의 토기 발굴이 끝나면 마한시대의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한보다 이른 시기에 초기 철기 시대의 점토대 토기 이 편들이 상당수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유적이 초기 철기 시대에서부터 마한 시대를 거쳐서 백제 초기까지 이어졌다라는 걸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기와 마한시대 유물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지만 철기와 마한시대 문화가 한 곳에서 발견된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도내에서 발굴된 마한시대 무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말무덤 인근에서 생활한 흔적까지 확인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분하고 생활유적이 같이 있다는 거, 복합유적이라고 하는 거, 전라북도에서 확인된 마한 유적 가운데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라는 점이죠. 그래서 앞으로 마한 문화가 전라북도 지역에 어떻게 유입이 되고 그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를 밝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 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산시는 미룡동 고분군을 전라북도 기념물로 신청하고 발굴 작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군산대 말무덤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20여 년 전. 마한문화의 초기 철기 문화까지 발굴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권 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청 시장실과 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늘 오전 군산시청으로 수사관 등을 보내 강 시장의 집무실에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 시장의 금권 선거 의혹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조의원이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한편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강 시장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이달 안에 소위를 통과할 경우 연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군산과 익산의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에서는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예타 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환경 생태용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내년 기본계획 용역비로 13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예타 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연결도로 사업 200억 원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8월 익산시가 정부 공모를 통해 유치한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도 17억 원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이유가 전북도의 부실한 대응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기 도의원은 어제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대응하면서 예타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관영 지사가 단지 부지 선정만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치적 홍보에 열중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처럼 지지부진한 희망 고문만 안겨줬다며 비난했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대상 선정 심의에서 탈락한 데 대해 재신청을 준비합니다. 전북도는 이달 말까지 사업 당위성과 중요성 등을 보완해 연말 4분기 예타 대상 심의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 사업은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부족과 연구개발 근거 미비 등의 사유로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도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적사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로주행과 공중비행이 모두 가능한 운송수단인 플라잉카가 군산에서 육성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경봉 시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플라잉카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조례안에는 플라잉카 연구개발 지원과 실용화 촉진 산업 기반 조성, 육선위원회 설치,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은 내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250일에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민선 8기 조직 개편으로 2개 과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제항만혁신국 산하 어업진흥과와 보건소 산하 감염병 관리과가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청 정원도 기존 1,622명에서 1,625명으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군산시는 내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내년 개인택시 부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는 개인택시 부재를 실시하는 전주와 익산, 군산 등 5개 시군이 부족한 택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내년 초 시군별로 부재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택시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 연말 개인택시 3부제를 45년 만에 전면 해제한 데 따른 겁니다. 다만 법인택시 측은 부제가 해제될 경우 기사들이 매일 택시를 운행하는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 양측 입장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도의회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수 도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신임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서울에 무려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가 건물과 함께 충남에는 자녀와 공동 소유로 개발지 인근의 부동산을 보유한 걸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사적인 정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김수웅 의원이 전북도의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계획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웅 의원은 오늘 김관영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 계획서에 담긴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세부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약사업 실천 계획서에는 익산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과 공공기관 분석 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유치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는 필요하다며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홀로그램 산업평가보고회를 열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석과 관광 등 전통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실용화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참여업체들은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보석이 눈부신 빛을 냅니다. 이동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판매자가 보석을 가져오지 않아도 홀로그램을 이용해 보석의 모습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크레인 차량 프레임에 홀로그램 장치를 부착한 이 제품은 건설 장비를 조종하면서 실시간으로 안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 컨텐츠 서비스 센터와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 센터의 추진 성과 보고회가 9일 열렸습니다. 이번 성과 보고회는 홀로그램 기업들의 시제품 소개, 지원 사업 경과 보고, 과제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홀로그램 서비스 센터는 올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홀로그램 기업 6개사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올해 첫 선을 보인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에는 13,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홀로그램 기술과 관광 콘텐츠의 융합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 센터는 48개 기업의 제품 제작과 성능 평가, 마케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성과 발표에서는 전문가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개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참여업체들은 제품 제작 지원과 더불어 인력 확보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홀로그램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면면들이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배출해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저희가 쓰면 이게 선순환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익산시는 지역의 기존 산업들과 연계한 홀로그램 리빙랩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홀로그램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홀로그램과 XR 산업이 보석, 섬유, 석재 등 지역 전통 산업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입증한 한 해였습니다. 익산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홀로그램. 성과 발표회를 통해 향후 산업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2,472명으로 집계돼 일주일 전보다 7,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36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59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658명을 비롯해 익산 303명, 군산 293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7일 기준 1.05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익산시가 이태원 사고 관련 대응을 위해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익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이달 한 달 동안 1388 재난심리지원 특별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특별상담실 운영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을 목격했거나 사고에서 생존한 청소년과 간접 외상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면 상담 시 대기 없이 바로 상담할 수 있으며 1388 청소년 전화를 통해 발견된 피해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긴급 연계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광대 학원이 소유한 원광학원 부지에 약국을 임대해 약사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담합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원광학원은 지난 2020년 A약국과 보증금 2억 원과 월 임대료 2,5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익산 신동부근의 약국 임대료가 500에서 600만 원으로 형성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원광대학병원 부지의 A약국과 원불교가 운영하는 B약국 두 곳의 원예 처방전 비율이 80%에 달하고 있어 처방전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공연장과 축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북도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공연장, 경기장, 축제시설 등 8개 분야 273개소입니다. 도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시설 이상 유무, 피난 경로 등 안전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출금리가 폭등하면서 도내 아파트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GG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 시장에 나온 도내 아파트 낙찰가율은 87.8%로 전달 94.9%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도내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 3월 101.2%까지 올랐지만 대출금리가 크게 오른 데다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로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경매 물건에 대한 평가치가 높습니다. 익산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합니다. 시는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19명에게 압류 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진압세는 모두 2억 5,500원입니다. 익산시는 납세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강수량이 예년보다 낮아지면서 상수원 고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도내 누적 강수량은 698.1mm로 평년에 비해 68%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1일 기준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53.1%로 평년 대비 78%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도내 강수량은 5에서 11mm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9곳은 재정 자립도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2021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진안군으로 6.42%였습니다. 이어 장수 7.01%, 순창 7.68% 순이었습니다. 전주시가 24.52%로 가장 높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평균보다 3.3%포인트 낮았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0%를 넘어선 지역은 전주를 비롯해 완주, 군산, 익산, 김제 5곳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맞서 관군과 의병이 방어전을 펼쳤던 웅치 전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됩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웅치 전적지는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를 침략한 왜군에 맞서 민관 합동으로 호남을 지켜낸 치열한 전투지로 호남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웅치 전적지는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일원의 23만 1,556제곱미터입니다. 공고일로부터 30일까지 예고 기간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정식 지정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1가구 1인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정 시장은 7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최소한의 조치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재난 발생과 대응해 각종 시설물 점검을 확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이 한 달여 남짓 남은 가운데 익산시가 답례품과 공급업체 공모를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답례품 선정 품목을 10개 내외로 구성하고 공급업체 공모는 12월 안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조례안을 제정해 시회 상정 의결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가 군산 홀로그램 체험존을 새로운 근대 건축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고용위기지역 지원 사업으로 시작한 홀로그램 체험존이 조성된 지 3년이 됐는데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방은 했지만
1층과 2층의 VR 체험실은 코로나19로 운영하지 않은 채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군산시민연대는 지금이라도 홀로그램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군산의 근대 자산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수산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실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수산식품 제조 분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해썹 기술 지원과 인력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에 맞춰 수산식품 안전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미원동 백제 광고를 방문해 착한 가게 46호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시 수송동 천사누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 가구 고3 학생 27명에게 수송동 천사누리 부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천사누리 부러미는 협의체위원회 제안으로 시작돼 금년에 3회째 진행 중입니다. 익산시 모현동 새마을부녀회가 겨울을 맞아 초겨울 추위를 따뜻한 손맛으로 녹이는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반찬 꾸러미를 만들어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4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3도, 최고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린 가운데 최고 1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흐리며 최고 2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